자, 그럼 이제 유전 정리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뭐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 순서는 자연스럽게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나 기하 여기서 선택하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수학 1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지수끼리 더합. 자, 지수 곱하면 지수끼리 뭐다? 더하는 거다. 나누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는 거다? 빼는 거다. 그리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라는 거. 이거 우리 4글자로 뭐라고 썼죠? 이런 것들 다. 지수 법칙이라고 했었지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수 주기. 블랙피트 지수를 죽여야자 이 얘기가 아니라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이 x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그 죽이기라고 하지 말고 옮기기라고 하죠. 어감이 좀 너무 공격적이다. 지수 옮기기. 얘를 옆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렇게 역수로 들어가게 된다. 양변을 더하기 때문에 x분의 1제곱을 하기 때문에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너 옮길래 그러면은 뭘로 들어가는 거다? 역수로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거 지수 주기를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부호가 반대면 서로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관계. 네? 네, 역수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준 거는 밖에 거분의 안에 거. 그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지수였다라는 겁니다. 분수라는 게 뭡니까?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분모분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되니까. 그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똘순이를 곱하고 여기에 똘순이를 곱해도 어떻게 된다? 된다라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수법칙, 나머지 다 핸드밍이니까 이런 지수법칙은 보통 1번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여기 적어두실게요. 이거 역수의 합이죠? 두 친구가 서로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죠? 네. 역수의 합은 우리가 t라고 한다면 각각 제곱한 건 t의 제곱 마이너스 2. 각각 세제곱한 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우리 한번 정리했었죠? 네. 이거는 1학년 때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 2학년 때도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미시 0과 이상 있으면 감소함수. 우리가 많이 따지던 게 이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빠르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4번 로그로 가볼게요. A에 붙여주면 B가 나오게 하는 지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로그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건 2의 로그 2의 3. 이거는 2에 붙여주면 3이 나오게 하는 지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얘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의 밑과 진세는 동일한 거듭제곱을 해도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즘은 상호 로그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로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미시 X였던 애가 미시 A였던 애가 바뀌었어요. 밑변환 공식이죠. 이거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네모 쳐주시고 여기다가 밑변환 공식이라고 써줄게요. 밑변환 공식. 아니 쓰라니까 왜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쓰라니까. 리스닝. 오케이. 눈이 감기는. 네? 눈이 감기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떻게 할 수 있다?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로그의 더하기는 진수끼리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로그의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는 거고, 로그의 빼기는 진수끼리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거 위로 올라가면 역수가 되겠죠? 네. 그렇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함수도 증가함수. A가 1보다 클 때, 미시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미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y의 대칭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함수 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을 슬쩍 올려주면 2의 마이너스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2가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였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 2분의 1 잘렸거든? 2분의 1을 마이너스 1 제곱하면 2인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잘렸어.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하면은 3이잖아. 근데 3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 분해는 아니구나. 이거에 이거 제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 얘기겠습니다. 예설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여기 별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그 A가 음의의 가지를 보거든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밑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되고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0이 아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못타요. 여기 바꿔주실게요.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로그에서? 진수는 뭐가 돼야 된다? 항상 양수여야 된다. 그렇죠? 이해했죠? 네. 근데 우리가 문제 쓰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맞나요? 네. 그 얘기는 그래프가 분도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요. 네. 그 다음 a도 0보다 큰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런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오른손을 들었으니까 최소생의 기초가 양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했죠? 네. 그 다음 8번 우리 시각이는 공부할 때 배운 거예요.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x가 지나간다. 네. 아닌 경우 있다 했잖아. 예외 경우. 감소함수의 경우 아, yx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생긴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코마 베타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베타 코마 알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점들끼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언제? 감수함수일 때. 그런 경우들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재작년 모의평가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미적분에서. 자, 그다음 9번. 자주 헷갈리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써있거나 이렇게 써있는 경우. 즉, x의 개수를 살짝 보세요. x의 개수를 살짝 봤을 때 걔네 둘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그거는 가운데 선대칭이거든요. 근데 선대칭 어떻게 찾냐면 여기 보시면 이 괄호 부분 있죠. 네. 괄호 부분을 평균을 내세요. 평균을 내라는 건 둘이 더한다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그럼 뭐가 나와요? 2분의 A 플러스 얘네 둘의 평균 내라고 하고 A. 그럼 그 평균이 A잖아. 네.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얘네들도 더하면 뭐예요? 2A지. 그걸 2로 나누면 A가 되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가 플러스인 거예요. 또 여기서 미쳐가지고 얘랑 더하면 2x 플러스 A인데 걔는 2로 나눈다. 그럼 x가 살아있잖아. 이상한데? 이러지 마시고 이건 무슨 상황인 거예요? 주기가 A인 함수예요. 사인, 코사인에서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얘기하면서 부채꼴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보여?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거 주관식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11번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보다 사인이다. 네. 혹시 헷갈리면 산타클로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코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의 역수예요. 네. 그리고 탄젠트랑 코탄젠트랑 더하면 사코분의 1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은근 도움되는 건데 학력과 통계 응시하는 학생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미적분을 보는 친구들은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인, 코사인의 주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적어주시고요.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어떻게 체크했죠? 원래 주기를 뭐로 나눈다?
x의 개수로 나눈다. 맞나요? 원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눈다. 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파이는 절대값입니다. 원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누는 건 맞는데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 절대값 빼먹었어. 네. 절대값 k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사인의 최대값 얼마예요? 1이지. 거기다 a를 곱하면 a예요. a 더하기 b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있죠? 최대 최소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다. 이해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겁니다. 사인은 각을 피해가면 사인, 각을 끼고 들면 코사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거 맨날 하는 거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알맹이끼리 들어서 파이가 되면 누구만 된다? 사인만 된다. 아 그렇죠. 이해했죠? 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사인이 아니니까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 내가 빼놓은 거 하나 있어. 또 뭐예요? 여기 2-1번.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되면? 우리 하나 더 공부했잖아. 파이일 때 말고.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180도 또는 파이가 된다. 이거 누구만 된다 했어요? 사인만 된다 했지? 네.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2파이가 되는 건 누구예요? 알맹이 꼴 수도 있고. 코사인이죠? 몇 번을 했냐? 아 알맹이 꼴이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웠잖아. 파이, 이파이, 사인, 코사인 이렇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맹이끼리 더했는데 2파이가 나왔어. 근데 사인이야. 그러면 뭘 붙여줘야 된다? 위에서처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탄젠트일 때도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네. 해당 사항이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파이는 이거고 2파이는 이겁니다. 주인공들을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맹이 되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다. 이것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코사인, 코다리팀 얘기했었죠? 코다리팀처럼 코사인은 가시를 삼킨다. 근데 사인 코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너 마지막 정리해놓는 시간을 너 졸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시험 보려고. 자, 16번은요. 덧셈정리입니다. 삼각함수에. 이거는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사크 코사, 코코사사.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덧셈정리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알파가 여기다.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여서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것도 미적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내용은 미적분이에요. 사인 EX는 2사코다. 네. 코사인 EX는 두 개가 있죠.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냐 1마이너스 1. 근데 이 두 개는 밑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 거는 이거는 중요합니다. 코사인은 만식입니다. 이거는 미적분에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네. 자 사인 법칙 언제 쓰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언제 쓰는 거예요? 네, 저거. 마주보는 변과 각 하나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과 마주보는 각 이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접원의 관계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때 이 두 개 여기 이 두 개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거다.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 세 변과 각 하나가 주어진 상황인데 그때 우리 이 공식 하나만 쓰기로 했었죠? 네. 이 세타를 기준으로 끼고 있는 변들을 두 개 해준 거 그리고 각각 제공한 거에서 나머지 하나 해준 거 이렇게 사인 법칙 이용해서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우리 얼마 전까지 모의고사 풀 때 그렇게 기본적인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반드시 끼인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여기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자, 22번부터는요.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내가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는 거는요. 중요한 거 아니면 심화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원 위에 삼각형이 있으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얼마나? 180이다. 그렇죠. 파이다. 그것들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적분에서 넓이 구하고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중학교 내용이에요. 23번 사실은. 원주각은 중심각이 원주각이 2배다. 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름이면 90도, 90도다. 그렇죠. 어디에 가든. 정확히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뭐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가끔 헷갈려하더라.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접하고 있죠? 그렇죠. 접하고 있을 때, 그거예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원에서 생긴 선. 원에서 그어버린 선. 이걸 선이 한자 뭐예요? 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현이에요, 현. 줄 현자입니다. 네. 그러면, 봐봐.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텔레토비라고 해요. 아니, 원장님이라고 얘기해요, 원장님. 원장님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왜 무서워? 원장님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러면 보세요. 접하고 있는 거랑 현이랑 이루고 있는 각에, 그 각에 끼어있는 개념이네요, 누구요? 얘지. 네. 그 배랑 원의 둘레에 닿는 이 모양일 때의 각은 어떻다? 요 각과 원의 뱃살 똑같은 뱃살을 가지고 있는 끝에 닿는 애. 이 각은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원주각이라고 하죠. 이거 원주각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거죠. 마지막 기말고사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동생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수학 1의 삼각함수까지 얘기했고요. 등차수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등차수열 n가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거 일반항이. 그 앞에는 뭘로 시작한다? 공차 n으로 시작한다. 우리 수능 특강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등차수열은 계속해서 뭘 더해나가는 수열이다? 공차를 더해나가는 수열이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등차수열의 합은 첫째 곱하기 끝항, 첫째 곱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함수다. 이렇게 썼고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었죠? 이 친구 어떻게 만들겠죠? n은 2차식. 이 친구는 공차를 2번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1과 S1이 같다는 거 이거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공차가 2고 셋째 항이 5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거 보고 A에는 공차 N 그리고 여기에 3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게 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반항 완성했었고 S인 거라고 하면 N에 관한 2차식인데 공차를 뭐로 나누죠? 2로 나누죠. 그리고 1이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1, 공차 1이 되면 1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도 1이 되면 1이 나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뒤에 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N과 SN을 한 번에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정신 차리시고. 자, 그럼 27번은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n까지 합해서 n-1까지 합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첫째부터 n번째까지 합해서 첫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빼버리면 n번째만 남겠지. 그래서 요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말고 다른 수열에도 다 적용되는 애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이 공식을 쓸 때는 뒤에 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1이 되면 0이 되는데 S0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0번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등비 수열은 뭘 계속해서 곱해나가는 수열이다. 공비를 계속해서 곱해나가는 수열이다. 그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능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 근이 등비수열이다. 그럼 우리끼리 근거계수열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근거계수열 관계예요. 근거계수열 관계를 이용해서 합,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거, 세 개 곱한 거, 그게 각각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거 공부를 했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합은 어떻게 구하죠? 등비수열 합은 공비만수분의 공비만수를 쓰고 이거 n 뭐라고 했어요? 항수라고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n 항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는 첫째 n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차중앙, 등비중앙 가운데 거에 두 개 해주면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이건 등차였고 그렇죠. 가운데 거를 제곱해주면 나머지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거는 등비수열이었죠. 네. 그 다음에 시그마 k 공식이 있었죠?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은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고요 시그마 k 세제곱은 어떻게 했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을 제곱하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짝수함들의 합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 네. 그리고 홀수들의 합은 n 제곱이라는 거 항의 개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은근 자주 나오는 거 외우더라고 했죠? 이 두 개 하신 거?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거였죠?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식을 분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친구들 정리해주면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나? 55, 55. 그리고 제곱들의 합은 385. 이 10일 때는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외워두자. 이 얘기입니다. 이 32번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33번은. 네. 자, 34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 비난적으로 적용된 수열을 어떻게 접근하자.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무슨 뭐 찾는 거다? 규칙 찾는 거다. 이건데 우리가 킬러분당 모의고사 풀 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A1 값들을 찾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었죠? 네.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투랑 미적분 합쳐서 이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한대면 무한대.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나 그랬었죠? 무한대면 무한대는 분모 문제의 차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최고차의 개수만 따지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밑이 이렇게 등비수로 주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밑의 절대값이 큰 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비중의 절대값이 큰 건 누구예요? 4일 되죠. 그러면 얘만 개수를 비교해주면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가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자, 이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치 등식처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A에는 등식처럼 풀면 2n-1분의 6이지. 네. 2n-1분의 6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n-1분의 6을 대입하면 2n분의 6n이지. 그러니까 약분은 뭐가 됐어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크게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극한 처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극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등호가 생기게 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는 거예요? 유리화해서 푸는 겁니다. 다만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친구들이 있다. 라면 1차식을 2로 나누는 거, 1차식을 2로 나누는 거하고 빼기. 이런 식으로 이거 풀었었죠. 이해될까요? 네. 네. 자,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무슨 뜻이에요? 극한값이 0이다. 네.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 극한처럼 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A는 3이라는 얘기지.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렴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등호를 넣게 됐고요. 수렴 급수일 때는 등호를 안 넣는다. 그리고 뭘 수도 있어요?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다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0한테 뭘 곱해도 다 0이잖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당신이 잘 못 찾는 건데 길이가 A 되면 넓이는 A 제곱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한등비급수. 자, 0분의 안 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풀게 됐죠? 분모분자 인수분해서 약분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하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면 되겠냐면 여기 써주실게요. 원래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트가 있다. 걔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유리화를 하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루피탈 정리. 우리 수능에서 써도 된다고 했었죠? 분모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이 A를 대입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G'A 분의 F'A가 된다라는 것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분을 안 그릴 때는 분모분자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한 거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루피탈 정리였습니다. 이 루피탈 정리는 언제 못 쓰죠? 미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쓰고요. 미분해도 식이 복잡해지면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수나 루트나 이런 데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극함과 우극함과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면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모양이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같아야 된다. 이 모양을 계속 맞춰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균변화율을 B가 A로 가까이 간다고 극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비율이, 즉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이해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극한 처리한 거, 여기는 안 써있는데 여기 리미트에 B가 A로 가까이 간다고 극한 처리한 거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정의대를 이용한 게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쉽게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F' 공통상수.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은 넘어보자. H의 개수만 비교해주자. H의 개수만 비교해주자. 그래서 네모분의 세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 공통상수. F' 1이죠? 그 다음에 H의 개수만 비교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 3분의 2 F'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네. 라는 게 이유는 정의해서 간단히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n분의 3수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 n분의 3수를 h로 치환해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풀면 돼요. 역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기억나실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분법이에요. 미분법.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썼어요? 고분의 미분은 어떻게 됐었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요.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은 어떻게 그랬었죠? 전체 식을 미분하고 알맹이를 미분하면 곱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맹이 미분이고요. 얘는 뭐한 거예요? 껍데기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데서는 겉미분, 속미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이거 미쳐가지고 F'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F는 상수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냅둬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연속이라는 얘기죠. 진짜. 그래서 여기다 3대평을 여기서 3대평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미분하고 3대평과 미분하고 3대평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나머지는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거는 접선의 방정식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요?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요? 미분해서 그 지점을 대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분계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접선을 구한다는 건 그 지점에서의 값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다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서 지금 조금 속도 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뭐였냐? 평균 배달과 같은 기울기를 가진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극점 X할 때는 어떻게 했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미분에서 0이 된다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어야 돼요.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근의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공식이었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여기를 네모라고 여기 세모라고 했을 때 그 네모 세모의 차이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절대값 A로 했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3차함수가 희시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얘기고, 그리고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1대1 함수가 되면서 시역과 공역이 같게 되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수가 된다면 초기역계를 시작하고 가는 거니까 또는 감성수. 이 모든 표현이 극값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극값이 없다는 얘기고, 극값이 없다는 얘기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프가 붕 뜬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800씩 비교 0보다 크다 또는 작다까지. 자, 그리고 57번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3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근이 3개다 그럼 이런 그림이겠지? 아,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뭐다? 음수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이 2개다라고 하면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지. 그러니까 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면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C는 10개 나와야 되는 거야. 3개 나와야 되는 거야. 미분한 게. 미분한 친구가 서로 다른 3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이해했나요? 네. 모든 실수 X에서 4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뭐일 때요? 0일 때요. 근데 주의할 점이 0이어야 되는데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즉 0인 건 맞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가다 멈추고 0 속도 0이었다가 다시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뀌는 게 아니니까. 플나 또는 마플로 바뀌어야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61번부터는 미적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 꼴이죠? 이런 모양으로 생긴 애들은 1이고 이거 모양으로 생긴 거는 x의 개수만 비면서 a분의 b로 얘기하고 했었죠. 이거는 지점수도 마찬가지. 지점수 특징이 여기 끝에 빼기 있어야 돼요. 누구일 때는 여기 더하기 이건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점수 미분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AX BX 하고 여기에 세모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세모가 아니라 네모. 요 네모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있거나 사인이거나 코사인일 때, 아니 탄젠트일 때. 그럼 조합이 총 몇 가지 나와요? 9개 나오죠?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 AX분의 탄젠트 BX는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분모 X개수와 분자 X개수만 고려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X가 되고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요. 탄젠트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인데 시컨트가 뭐다? 코사인의 역수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몫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분수 미분이에요. 분수 미분 어떻게 썼죠? 분모를 제곱하고 마치 곱의 미분처럼 분자 미분하고 분모 가만히 있고 빼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분자가 가만히 있고 분모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가운데 빼기가 있다는 거 주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연습하라고 써놓은 건데 음화수인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x대 미분하면 그냥 쓰면 되고 y대 미분하면 너는 y를 x처럼 했어요 라고 이렇게 밝혀야 된다 했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x에 관해 미분하면 4y고요 y에 관해 미분하면
4x dy dx고요.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실 거라 봅니다. 네. 이거 뭐예요? 4개 변수로 표현된 식의 미분법이죠? 네. 그 각자 t간을 미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우리 한동안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배운 적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쪽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힘들어하시니까. 곱하기 형태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친구가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 연속인 친구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x는 a에서 fa가 0이 돼야 된다.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도 그 지점이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불연속인 친구,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친구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친구. 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친구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뾰족한 경우랑 극한값이 있지만 함수값이 다른 경우랑 다 다른 경우,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만 이 조건을 추가시켜줘야 된다. 꼭 말씀드렸었죠. 그 증명까지 다 해드렸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연속점이다 라는 건 알맹이가 불연속점이거나 껍데기가 불연속, F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라는 그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값이 나오면 G A값, 그런 애들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fx가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1이랑 2에서, g는 3이랑 4에서 불연속이죠. 이런 상황에서 합성을 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건 첫 번째, 알맹이가 말이 안 되는 거 어디예요? 3이랑 4지. 그러니까 3이랑 4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다음 뒤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가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여기가 1이 나오게 하는 x값, 2가 나오게 하는 x값. 그렇게 4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연속의 후보가 된다는 거,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했나요? 미분도 마찬가지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합성함수의 극값 판정인데요. 이것도 우리 다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맹이가 극값을 가지면 이 친구 합성하면 무조건 극값을 가집니다. 네. 그 다음 fx, 그러니까 껍데기요. 껍데기가 어떤 지점에서 극값을 가자. 네. 그러면 얘는 a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고. 하지만 합친 결과 있죠. 합성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그럼 그게 알맹이일지 아니면 그 극값이 나오는 함수값에서의 a값인지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루트의 미분 가능성은 기억나세요 이거? 네. 이거 기억나세요? 미분이 많았어요. 5월쯤에 했었어요. 루트의 미분 가능성. 자, 루트 fx가 미분 가능하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루트 fx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에다 루트 씌워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fx가 네.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구장이 있으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즉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FA가 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해도 X절편이 존재하냐, 이렇게 X절편이 존재하냐. 우리 심화 개념을 공부한 건데, 만약에 이 72원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루트 미분 정리해놨고요. 역함수 미분법은 우리 이거 외웠었죠? 근데, 우리 약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이잖아? 네.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yx를 대칭 역함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3이죠, 3. 네. 둘이 역수관계 있다.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에서 쓰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적분이에요, 적분. 적분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죠?
찾았죠? 공식들? 네. 저번 공식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준 건 없고 78번 한번 볼게요. 1차함수일 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야. 1차함수일 때만 특별히 식 전체에 대해서 접근하고 알맹이를 미분한 거를 나눈다. 어떤 게만 가능한 거예요? 1참. 1차식일 때예요. 그렇죠. 1차함수일 때만. 여기가 1차식일 때만 가능한 1차식일 때만 통째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통째로 통째로 접근하게 되면 이 알맹이를 미분한 걸로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통째로 접근할 때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79번 별표. 이것도 미적분이죠? F분의 F'. 이거 접근하면 뭐다? 로그다. 왜냐면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알맹이 미분하면 F'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친구 뭐였습니까? 부분적분이죠? 그렇죠. 우리 이거 부분적분 어떻게 할 거라 했죠? 접근하기 쉬운 거를 두 번 써주고 네. 미분하기 쉬운 거는 한 번은 그냥 쓰고 한 번은 미분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같은 얘기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도 기본적인 접근 이야기고요. 이것도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 다 했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6번도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고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어떻게 하면 되나?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7번 미적분에서 중요한 얘기죠? 87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우리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비슷하죠? 어떻게 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애를 dx로 바꾼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dx로 바꾼 친구에다가 k를 곱하면 그걸 x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무한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 기억나세요 이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정의하는 수는 우리가 무조건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다? 미분에서 쏙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 A를 비교하면 뭐가 나오나? 0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위끝 아래끝이 만약에 변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는데 알맹이를 미분한 걸 곱해야 된다. 왜? 순수한 X가 아니니까. 얘도 순수한 X가 아니니까 미분한 걸 곱해야 된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실수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적분은 정의는 함수의 부등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 여기다 A 대입하면 0이 나오죠? 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가 또 떠가니까 fx지.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주행이가 0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거 거기다 A를 대입하면 f가 0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본인 수업 시간에서는 얘기 안 했었거든. 그 넓이로 실험면을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기함수를 접근하면 뭐가 될까? 0이 된다. 네. 똑같이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우함수일 때는 적분하고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우함수는 플러스 기함수는 마이너스처럼 생각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친구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예요? 우함수고요. 네.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요? 기함수고요.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가 된다는 이 성질을 쉽게 외우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 혓바닥 2차 함수랑 직선이 되어 있는 약간 혓바닥 모양일 때, 그때는 이 교점의 차이의 세제곱 A 6분의 절대값이 2분의는 뭐였어요? 극대 극소였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차식일 때는 최고 차이 개수 차이가 있고 얘는 둘이 똑같거든? 네. 근데 여기는 최고 차이 개수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A 빼기 A 프라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접선이 돼. 무조건 접선이 되만입니다. 3차 함수랑 접선의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이 교점의 차이의
4제곱 곱하기 12분의 절대값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선대칭 아까 얘기했으니까 똑같고요. 근데 이제 y축 대칭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부호 바뀌고 여기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호가 바뀌면서 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가장 먼저 만나는 a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는 a부터 b까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수능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요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네.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 이렇게 냈다. 그럼 양변 일부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5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은 수업 시간에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기함수랑 조접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 써놓은 건데, 이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밑에 사각형만큼 들어간다. 우리 지지난 모의고사에서 했었던 거거든요. 주기의 개수만큼 늘어나고 빼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함수랑 이런 함수랑 이런 함수 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 공간만큼 똑같은 게 계속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 사각형 넓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 단위로 봤을 때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등차점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험 문제 풀었었던 유형하고 같습니다. 자, 위치를 접근하면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나온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접근하면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게 됩니다. 네.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변위라고 부르죠.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움직인 거리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움직였나를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절대값 씌워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0부터 A까지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로 주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는 거고, 속력을 구한다는 건 속도가 콤마로 주어졌을 때 그 친구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니까.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건 속력을 접근하는 거고, 네. 속력을 접근하는데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각각 제곱해서 더하는 루트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미분을 왜 하는 거예요? 위치를 비운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속도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속력이 된다 이거잖아. 이 속력이 이거인 거예요. 그 속력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왜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적분을 했었고, 이 친구 움직인 거리에 맞춰서 그것이 함수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당신이 최근에 까먹은 게 이 공식이죠. 그렇죠. 꼭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거 너무 통한 하지 않았나요? 많이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x의 2x제곱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x 그래프랑 2x제곱 그래프랑 둘이 곱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니까 일단 뭐가 나오고 있어요? 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지점까지는, 여기 지점까지는 쭉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요. 네.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쭉 마이너스이다가 플러스가 돼야 돼.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수함수가 세요? 일차함수가 세요? 지수함수가 세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0에 가까워야 되거든. 0에 가까우면서 마이너스였다가 그 다음 플러스가 됐나? 0에 가까우면서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 이런 그림이란 얘기죠. 네.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렸었죠?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이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서도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니까 플러스고요.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니까 플러스인데 얘는 0에 가까워져야 돼. 왼쪽 오른쪽 다 플러스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0이었다가 왜 0이야? 여기가 0이니까 그런 거야. 네.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인데 무한히 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지금 이거는 정확히 그리는 거야? 아니면 대충 모양만 아는 거예요? 대충 모양만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극값 구하려면 미분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x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해했나요? 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서 오른쪽 터전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0에 가까워지면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플러스이면서 무한이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살짝 그림이 좀 더 예쁘게 그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약간 이렇게 여기 뭐 0에 닿는 거 아니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 그래프랑 이건 x분의 1 그래프랑 로그 x랑 곱하고 약간 이런 모양이죠.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ln x. 네. 그 둘이 곱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 같은 경우는 왼쪽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안 그려지는 거고요. 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무한히 가겠죠? 무한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x분의 다음 식이세요? 로그는 죽었어요? 다음 식이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x 곱하기 로그 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로그 x는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1) 의 기준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겠지. 맞아요? 그리고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에서 이거보다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점까지는 여기가 0이면 만약에 0 곱하기 0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얘는 정의가 아예 안 돼요. 무한대요. 네.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뭐예요? 정의는 안 되지. 그러면 그 전에 무한대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얘가 더 생각하면 무한이 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인데 무한이 가려면 여기가 1이거든요. 1의 기준으로 양수니까 무한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그 이전까지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니까 마이너스야 돼요. 그쵸. 그럼 이렇게 돼요? 0. 아니면 0쪽으로 가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세요? 이건 0 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아시잖아요? 곱하기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여기서부터는 확률 같은 데인데 확률 같은 데는 계산이 없으시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었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본인이 헷갈리는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개념이나 또는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개념이 있으면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써서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수학 전체 내용 6점 정도거든요. 그쵸. 이거를 그 수능 시험장 가서 수학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내가 준 건 이거고 여기에서도 본인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거를 추가시키면서 본인 걸로 완성시키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수능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잘 보고 오세요. 아셨죠?